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선거 전 미리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투표 동료와 후보자 지원 유세를 이어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구 세연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투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현장에 기자가 이야기해 줬듯이 조금 전에 오후 4시 현재 17.48%로 사전투표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네. 대선 때보다는 좀 낮지만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수치인데 현재까지 투표율 상황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금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추세가 4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보다는 대략 한 2배 정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번 사전투표율 대선 때는 26%였기 때문에 이보다 좀 못 미칩니다만 그렇습니다. 현재 4시 현재 17.5%,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보면 이제 9.9%니까 대략 2배 정도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오늘 6시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 네. 그때까지 종합해 보면은 역시 이런 추세가 계속되니까 4년 전에 지방선거보다는 대략 2배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20%를 약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이유는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아무래도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시간들을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사전투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과연 이게 전체 본투표율도 높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은 좀 다르게 전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전투표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최종 투표율까지 다 합치면은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현재까지 투표율 상황 좀 분석을 해주시죠. 지난 대선 때는 보수 정당 계열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투표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나가서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지난 대선 때는 보수당이 훨씬 적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도 지금 앞장서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돼서 지금 지난 6.4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가 최초로 실행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젊은층이 상당히 투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49%로 사전투표율이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20%를 좀 한 21%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 변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 올림픽 저기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는 지난 선거 때보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두 분께서 모두 20%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여야 모두 독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으면 여성 의원들이 파란색 머리로 염색을 하겠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30%가 넘으면 아기 상어춤을 추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우선 30%는 힘들 것 같고 파란 머리는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성 의원들 5명이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의 상징이 파란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한 이제 그런 하나의 이벤트인데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5% 사전 투표율 넘으면은 프리허그 하겠다 해가지고 26%를 기록을 해서 결국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젊은 층들을 사전 투표 또 그리고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가 저조한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의미하고 또 젊은 층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계산에 따라서 지금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고 그런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왜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30%를 넘으면은 아기상어 춤을 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당의 로고송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현재 현실적으로 보수가 상당히 괴멸된 그런 상태에서 보수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투표에 끌어들이려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요. 또 오는 이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한국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6월 12일 이전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최대한 보수적인 그런 샤이 보수들 투표에 끌어들이겠다 이런 지금 계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지금 사전 투표를 높을수록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겁니까? 아전 인수 해석이라고 하는데 정치라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핵심적인 것은 대세론입니다. 선거는 대세론, 사표 방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지층이 상당히 사전투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보수표 아니면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여당의 민주당 성향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유권자들은 빨리 나와서 투표를 해야만이 우리가 전국 정당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양극단적인 그런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난 2014 6사 지방선거 때는 정말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상황이 다른 것이 지방선거고 이슈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젊은 층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에 대한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오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극렬 지지 계층이 지금 투표장에 나오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이 투표장에 간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선거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 통계를 존중을 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젊은 층들의 사전투표 의향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은 대부분 20, 30, 40에서는 한 7, 80%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하거나 또 본투표에 참여를 하면 그거는 좋은 결과를 민주당에게 주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이미 이제 여론조사 결과 통계로 입증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과연 이 여론조사가 맞느냐 틀리냐라는 문제인데 대체적으로는 여론조사가 맞았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하고 다른 것을 근거 없이 주장하기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 참여 비중이 높다면은 민주당에게 현재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좀 그 부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근데 이제 있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방선거는 각 지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가나 같은 당끼리 서로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올 수 있는 유권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많이 데려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큰 틀로 투표율을 보면은 투표율이 60%가 이하로 떨어지면 중도층이라든가 그리고 젊은 층이 투표장에 안 갔다는 것이 이제 반증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론적인 지금 지표로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지방선거는 구의원, 시의원, 시장, 군수 그리고 자기 주변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유권자들을 사전에 미리 네. 충분히 지금 동원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대구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샤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추미애 대표도 대구, 고향이 대구이시죠? 여기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네네. 대구의 사전투표가 139곳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보였고, 어제까지만 해도 6.9%,
상당히 낮은 것이 역시 대구는 보수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치에 실망하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을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적 지표를 봐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권영준 후보와 민주당의 임대현 후보가 아주 박빙의 지금 여론적 지표를 지금 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 민심이 과연 투표율이 낮더라도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가.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서 승리한다면 네. 민주당은 정말로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 수건이었던 전국 정당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여론적 지표가 박빙으로 나온다면 마지막에 숨은 보수표가 나와서 투표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는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이 과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좀 실질적으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시고?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오늘로 사전 투표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20% 이상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양태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 다 후보 단일화를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후보 단일화를 계속 띄우기는 띄우는데 결국은 명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걸 보면 자신에게로 후보를 단일화해달라는 것이지 네. 공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먼저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자라는 이제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내가 유리하니까 나한테 포기하고 와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이 다 정치적 미래에 대한 셈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지난번 대선 후보를 상대로 이의만 해도 앞으로 보수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가 있다. 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자신이 또 철수를 하면은 또 철수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계산을 갖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샤이 보수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샤이 보수가 집결하는 양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샤이 보수가 현실적으로 움직인다면은 30% 정도의 높은 사전 투표율 또 그리고 70% 정도의 높은 투표를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거꾸로 지금 사전 투표에서 대구가 전국에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샤이 보수가 집결하기보다는 거꾸로 보수가 현재 굉장히 실망스러운 보수 정당의 모습 그리고 일방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로 진행되는 현재의 선거에 실망을 해서 네. 오히려 투표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구의 판세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구 판세는 이제 굉장히 유동적인데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지상파 방송 3사가 투표 공포 시간 마감 마지막에 공표한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14대 2대 1로 지금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14곳을 이기고 그리고 한국당은 대구 경북에서만 이기고 그리고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구 경북도 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박빙의 지금 오차 범위 내에 굉장히 그런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은 보수 TK 지역의 본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표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래도 지금 접전이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경북의 김천 지금 재보궐선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개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사 결과라면은 전패라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TK 보수의 본산 지역에서도 한국당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보수가 괴멸된 그리고 보수가 분열된 그리고 또 보수가 새로운 보수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기지사 상황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에 이어서 형수의 폭로전까지 겪게 됐습니다. 이런 폭로전들이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거티브냐 아니면 검증이냐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또 당사자가 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성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후보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이슈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거의 본질이 정책, 비전, 그리고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하면 인물의 도덕성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워낙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슈대로 지금 이슈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평화라든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지방선거가 지금 가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물 공방이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영향은 끼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당사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팩트고 팩트에 따라서 검증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과연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은 저는 이제 지금 깜깜이 선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은 앞으로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어떤 팩트가 또 다시 등장을 한다면 네. 이것이 선거에 잠재적인 영향은 끼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 상황과 또 선거 판세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장성욱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